안녕하세요. 희속 목조주택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목조주택 계단 정확한 계산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운 것에 반하여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조목조목 따져 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시공을 해왔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니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그냥 혼자서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시공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의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액션은 취해줘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현재 조회수가 6,000회를 넘어섰는데 이만하면 현직 목조주택 목수들은 제 영상을 한 번씩 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흐뭇합니다. 근데 좋아요를 눌러준 고마운 분들이 있는 반면 싫어요를 눌러주신 네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와 가까운 어느 베테랑 목수 출신의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마감재를 쓸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싫어요 누르고 갔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말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아마도 이 4명 또한 한국의 베테랑 목수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온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 테죠. 그보다도 제 말을 아예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사용해온 저 역시도 가끔은 헷갈리니까요. 어쩌면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 생각해보니 싫어요가 그리 싫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좋아요만이 아니라 싫어요도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정확한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엔 싫어요 역시 저를 가치 있게 만들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확한 영상들을 공유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부연 설명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설명을 위해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마감재를 38mm 부재를 사용한 방법과 19mm 부재를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의 방통선의 높이가 서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마감했을 때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감 방식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스트링거를 재단했을 때의 높이와 최종 마감했을 때의 각 계단의 높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공식을 찾기 위해서는 최종 마감된 상태만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층 마루 상부에서부터 2층 마지막 마감재 상부까지의 높이만 찾아내면 모든 계산이 끝나겠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물론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간단한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의 방통선까지의 거리에서 2층 방통선에서는 마감재 높이까지 더해진 치수를 더해주고 1층 방통선에서는 높아진 마루 두께까지를 빼주면 최종 마감된 높이가 구해지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방통선을 기준으로 2층은 더해주고 1층은 빼주면 된다는 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중에 마지막 마감재를 38mm 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12.7mm를 더해주고 10mm를 빼준 2.7mm만 더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 마감재를 19mm 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19mm를 더해주고 10mm를 빼준 9mm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방통선까지의 거리만을 적용을 해서 시공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잘못 계산될 확률에 비하면 훨씬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통선까지의 거리는 1117.26이고 공식을 적용을 하면 1119.96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겨우 2.7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OSB 두께를 11.7mm로 본다면 고작 1.7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마감재 두께는 더하지 않고 마루 두께만 빼버리면 1107.26이 되고 이것은 정확한 공식과 비교를 하면 12.7mm의 오차가 나버립니다. 반대로 마루 두께는 빼지 않고 마지막 마감재 두께만을 더해버리면 1129.96이 되기에 10mm의 오차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정확한 계산법을 찾지 못할 바엔 그냥 간단하게 방통선 길이만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마감 방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방식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반해 오차의 한계는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방통선까지의 거리는 1110.96이고 공식을 적용하면 1119.96이 되기에 9mm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마감재 두께는 더하지 않고 마루 두께만 뺀다면 1100.96이 되기에 무려 19mm의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반대로 마지막 마감재 두께만을 더하고 이 마루 두께는 빼지 않는다면 1129.96이 되기에
10mm의 오차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계산법을 외우지 못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아무런 계산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